좋아요, 구독!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오염수 방류 터널 공사가 사실상 끝이 났고요. 도쿄전력이 오늘 이 해저 터널에 6,000톤의 바닷물을 주입하고 본격적인 방류 준비에 나섰습니다. 해저 터널에 남아있는 굴착용 중장비들만 철거하면 오염수 방류 터널 공사는 끝나는 건데요. 사실상 다음 달부터는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로 버리는 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 수산물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수산물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수산물 관련주들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이 종목들의 흐름과 오늘 주가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네, 일단 종목들의 흐름은 조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섹터 전체로 봤을 때 움직이고 있는 쪽에서 가장 많이 오르는 섹터가 육계 섹터예요. 네. 무려 4.06% 상승을 하고 있고요. 다만 종목으로 들어갔을 때는 역시나 좀 변동성이 심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윗꼬리들, 물론 아직까지 양봉이긴 합니다. 하지만 마니커 FNG 지금 9.6% 오르고 있는데 거의 몸통의 절반 이상을 윗꼬리로 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푸드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7.7% 오르고 있지만 역시나 좀 약세로 전환하면서 윗골이 달리고 있고요. 마니커 같은 경우에도 5%대 강세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역시나 몸통의 절반 정도가 윗골이 정도로 달려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수산 관련주도 좀 강했었어요. 근데 역시나 좀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모습들 똑같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CJ 시푸드가 9.2%, 신라 SG 6.4%, 사조 시푸드도 6%의 강세를 아직까지 오늘 시장에서 유지를 하고는 있지만 전부 다 동일한 흐름은 윗꼬리가 전부 다 길게 달리면서 역시나 아직까지 이런 종목들은 테마적인 성격에서 못 벗어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시세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닷가에서 세슘 우럭이 발견됐다는 소식도 나오는데 지금 오늘 시장에서 살펴보면 수산물과 육계 관련주들은 제한적인 흐름을 지금은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계 관련주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계 관련주들은 마니커 FNG에서는 또 말레이시아에서 정부에서 닭고기 수출 중단도 있고요. 또 최근 미국에서는 광우병도 발생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단기간에 상승에 그칠지 관련주의 주가 흐름부터 좀 살펴주세요. 글쎄요. 일단 오늘 시세로 봤을 때는 그동안의 또 테마성 종목들이 움직임들이 어떻게 움직였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약간 단기적으로 시세가 났다가 급변동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후쿠시마 쪽에 이런저런 오염수 방류 위해서 해저 터널 내 해수 주입 작업이 들어갔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올여름에 실제 방류는 올여름에 시작이 될 계획으로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오염수가 만약에 바다로 유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산품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땐 반발작용으로 이런 수산 관련주들뿐만 아니라 육계 관련주들도 같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일본 원전만 봐야 될 것은 아니고요. 원전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 원전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어요. 중국 원전까지요? 네, 그래서 중국 원전까지 같이 좀 체크를 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마니커 FNG가 육계에서는 지금 그래도 오늘 윗꼬리가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가장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매출 대부분이 국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반발 수혜를 입는다고 했을 때에도 이게 정말로 매출이 크게 여기에서 더 증가할 여력이 있을까? 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이 마니커 FNG의 연간 재무제표입니다. 2018년부터 한 1,000억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크게 숫자가 변동이 되고 있느냐. 이때에도 해양 오염수 방류 이런 얘기들 계속 있어 왔었던 이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적자 전환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리 지금 치맥의 계절이 이제 왔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정말로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그로 인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까지 나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를 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살펴주셨던 부분들 한번 잘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퀘스천 마크를 달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도 살펴보고요. 또 지정학적 리스크에 관련해서도 최근에 보면 사료와 곡물주들이 급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오염수 방류 이슈까지 있고요. 오염수 방류의 남은 절차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 보고서 발표만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어떻게 나타날지 궁금하고 어떻게 저희는 대응해 나가면 좋을까요? 글쎄요. 앞으로도 오늘과 같은 시세에 조금 행보가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해 주신 국제원자력기구 쪽이 한 6월에서 8월 정도에 최종 결과 보고서를 내놓을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뭐 철저하게 좀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방류한다고 해서 이게 해수를 다 돌고 돌아서 왔을 때 정말로 이런 방사능 물질이 많이 쌓여 있느냐, 이런 무조건적인 선동보다는 정말로 이제 국제원자력기구의 정확한 과학적인 데이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결과가 나올 테고요. 그에 따라서 일단은 좀 테마성 성격으로 계속 좀 저는 지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흐름들이 계속 될 텐데,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들에 따라서 오늘과 같이 육계라던가 수산 관련주들의 또 큰 폭의 상승 움직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역시나 오늘처럼 윗꼬리가 달리면서 시세 상당분을 반납하는 결과가 또 그에 따라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